인천공항 출국장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선 박철수는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67세.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11월 중순이었지만 그의 이마와 목덜미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통장 잔액 8,700만 원. 그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전 재산의 절반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한 달 전 서울 노원구의 34평. 아파트를 처분하며 받은 돈으로 이미 포르투갈 은행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다. 총 1억 7,400만 원. 대한민국에서 67세 노인이 가진 전부. 그 돈으로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철수는 손을 씻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밖에는 아내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65세인 명자는 한 달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이면 부엌에서 물 마시는 소리가 났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서로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느 쪽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잠그며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 깊숙한 곳까지 공기를 채워 넣었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가 박혀 있는 것 같았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 아파트는 팔았지만 월세라도 얻어서 살 수 있다. 한국에서라면 적어도 언어가 통하고 병원 가는 길도 알고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포르투갈 리스본행 비행기는 3시간 후 출발 예정이었다. 이민 비자는 이미 받았다. 리스본의 작은 아파트 계약금도 지불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이미 반쯤 건넌 상태였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다. 충혈된 눈. 어젯밤 2시간도 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철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1억 7천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포르투갈 물가가 싸다고는 하지만 그건 유럽 기준이었다. 한국인에게도 저렴할까? 만약 돈이 바닥나면? 포르투갈어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 67세 노인을 누가 고용하겠는가? 화장실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철수는 황급히 손을 턴 후 나왔다. 게이트 앞 대기석에 명자가 앉아 있었다. 캐리어 2개를 옆에 세워두고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철수의 가슴을 더욱 조였다. 명자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다. 등은 약간 굽어 있었다. 언제 저렇게 늙었나 싶었다. 철수가 다가가자 명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서로의 눈에서 같은 것을 보았다. 두려움, 후회, 불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려는 안간힘. 명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철수도 따라 웃었다. 그 미소들은 종이처럼 얇고 쉽게 찢어질 것 같았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다. 리스본행 비행기. 좌석 번호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철수와 명자도 천천히 일어났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는 철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게이트로 걸어가는 20m가 20km처럼 느껴졌다. 각 발걸음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갔다. 1억 7천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면 87개월. 7년 반. 그때 나는 74세. 명자는 72세.
그 이후는 연금은 두 사람 합쳐 월 80만 원. 포르투갈에서 8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탑승권을 건네는 순간 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직원이 눈치챘는지 잠시 그를 쳐다보았다. 철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통로를 지나 비행기 안으로 들어섰다. 좌석을 찾아 앉았다. 창가 자리. 명자가 옆에 앉았다. 안전벨트를 매는 명자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철수는 그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자신의 손도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의 불안을 더 키워줄 뿐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했다. 엔진 소리가 커졌다. 철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보였다. 저 너머 어딘가에 서울이 있었다. 40년을 산 도시. 아들 둘을 키운 도시. 친구들이 있는 도시. 그 모든 것을 떠나고 있었다. 가속이 붙었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철수의 심장이 덩달아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질문들이 소용돌이쳤다. 왜 이 결정을 했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을까? 작년 5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철수는 노원구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예금 잔액 1억 2천만 원. 아파트 시세 2억 8천만 원. 합치면 4억. 평생을 모은 돈이었다. 공무원으로 38년을 근무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다. 명자도 30년 넘게 식당에서 일했다. 둘의 노동이 4억이라는 숫자로 응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4억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철수는 알고 있었다. 서울에서 노후를 보내기에 4억은 너무 적었다. 월 생활비 최소 250만 원. 연금은 두 사람 합쳐 80만 원. 부족분 170만 원을 예금에서 충당하면 약 6년이면 바닥난다. 그때 나이 73세. 그 이후 20년을 80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였다. 철수는 당뇨가 있었다. 명자는 고혈압과 골다공증.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증가할 것이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비급여 항목들이 많았다. 작년에 명자가 허리 아파서 MRI 찍는데 50만 원이 들었다. 철수의 당뇨약도 한 달에 15만 원. 이것저것 합치면 한 달 의료비만 3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아들 둘은 각자 가정이 있었다. 큰아들은 용인에서 중소기업 다니며 전세로 살고 있었다. 작은아들은 부천에서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었다. 둘 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철수는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명자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날 저녁 명자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다. 철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다. 요즘 들어 유튜브를 자주 보게 됐다. 은퇴 후 생활, 노후 준비 같은 채널들이었다. 그날 추천 영상의 한 제목이 눈에 띄었다. 한국 노후 vs 포르투갈 노후 4억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클릭했다. 영상 속에는 60대 중반의 부부가 나왔다. 리스본의 한 카페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자막이 떴다. 한 달 생활비 150만 원으로 여유로운 생활 가능. 철수의 눈이 커졌다.
150만 원?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영상을 계속 봤다. 리스본의 작은 아파트 월세가 60만 원. 식비가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유틸리티 20만 원. 여가비 20만 원. 총 150만 원이었다. 그것도 여유 있게 사는 금액이라고 했다.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만약 한 달에 150만 원씩 쓴다면 1억 원으로 66개월. 5년 반. 4억이 있다면 집을 팔아 2억을 현금으로 만들고 그 2억으로 13년을 살 수 있었다. 그때 나이 80세.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더 놀라운 것은 포르투갈의 의료 시스템이었다. 영상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공공의료가 발달해 있어 거의 무료에 가까웠다. 물론 대기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급하지 않은 진료는 충분히 이용 가능했다. 사설 병원을 이용해도 한국보다 저렴했다. 철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게 가능할까? 정말로 포르투갈로 이민을 가면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다. 67세에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이 현실적일까? 언어는 어떻게 하지? 친구는? 외로움은? 명자를 불렀다. 명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철수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명자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영상을 보는 동안 그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놀라움, 관심,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각자 침대 양쪽 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포르투갈. 낯선 이름의 나라. 유럽 서쪽 끝. 대서양이 보이는 곳. 그곳에서 정말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 다음 날부터 철수는 미친 듯이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포르투갈 이민, 리스본 생활비, 포르투갈 의료 시스템, 한인 커뮤니티. 검색창에 온갖 키워드를 쳐넣었다. 유튜브 영상을 수십 개 봤다. 블로그를 뒤졌다. 카페 게시글을 읽었다. 알면 알수록 포르투갈은 매력적이었다. 온화한 기후, 저렴한 물가, 안전한 치안, 친절한 사람들. 특히 노년층에게 관대한 문화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유럽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한다고 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노인에게 친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다. 포르투갈어는 유럽에서도 어려운 언어로 꼽혔다. 발음이 까다롭고 문법이 복잡했다. 철수는 영어도 제대로 못했다. 명자는 더했다. 두 사람이 67세와 65세의 나이에 새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두 번째 문제는 건강이었다. 만약 큰 병에 걸리면 포르투갈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는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위독한 상황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 세 번째는 외로움이었다. 서울에는 40년 지기 친구들이 있었다. 매주 만나 소주 한잔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 포르투갈에 가면 그들과 헤어져야 했다. 리스본에 한인 커뮤니티가 있다고는 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명자는 더 걱정이 많았다.
철수보다 사교성이 떨어지는 명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한국 음식은 어떻게 구하지? 김치는? 된장은? 고춧가루는? 작은 것들이 모두 걱정거리였다. 하지만 가장 큰 불안은 돈이었다. 1억 7천만 원. 그게 전부였다. 만약 포르투갈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돈이 생각보다 빨리 바닥나면,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면 갈 곳이 없었다. 아파트는 이미 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67세 노인을 고용할 곳도 없었다. 밤마다 철수는 같은 악몽을 꿨다. 리스본의 한 골목에서 돈이 바닥나 길거리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 포르투갈어로 구걸하는 법도 모르는 채 손만 내밀고 있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 그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서울에 남는 것도 악몽이었다. 매달 쪼들리며 사는 것. 병원비 걱정하며 사는 것. 결국 돈이 바닥나 아들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 요양원으로 가는 것. 그것도 악몽이었다. 두 개의 악몽 사이에서 철수는 선택해야 했다. 익숙한 곳에서의 가난과 불안, 아니면 낯선 곳에서의 도전과 가능성. 둘 다 위험했다. 둘 다 두려웠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다. 철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포르투갈 관련 영상을 보다가도 무서워서 껐다. 계획을 세우다가도 불안해서 멈췄다. 명자에게 이야기를 꺼내려다가도 입을 다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사건이 일어났다. 철수가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이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발목이 삐끗했다. 병원에 갔다. X-레이를 찍었다. 골절은 아니었다. 인대가 늘어난 것이었다. 2주 정도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병원비를 계산하는 창구에서 철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진료비, 검사비, 약값 합쳐서 18만 원. 단순히 발목을 삐끗한 것뿐인데 18만 원이었다. 만약 골절이었다면, 수술이 필요했다면, 입원을 했다면,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결정됐다.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는 것. 이렇게 살다가는 돈이 바닥날 것이라는 것. 건강할 때 떠나야 한다는 것.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명자에게 전화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저녁 먹고 나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철수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포르투갈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여기서는 불안하고 두렵다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명자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두려움, 망설임,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 명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먼저 꺼낼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장단점을 따졌다. 두려움을 나눴다.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다. 가보자. 마지막 도전을 해보자.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자. 결정을 내린 후에 석 달은 지옥이었다. 포르투갈 이민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다. 서류가 산더미였다. 재정 증빙, 범죄 경력 조회, 건강 진단서, 주거 증명서. 각 서류마다 공증이 필요했고 번역이 필요했고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했다. 철수는 매일 구청과 은행과 병원을 오갔다.
67세의 몸으로 서울 곳곳을 뛰어다녔다. 발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참았다. 명자도 함께 뛰었다. 두 사람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움직였다. 멈추면 다시 두려움이 엄습할 것 같았다. 가장 힘든 것은 아파트를 파는 일이었다. 34평 아파트. 2003년에 2억 1천만 원에 산 집이었다. 21년을 산 집. 아들들이 자란 집. 명자가 매일 청소하고 닦던 집. 그 집을 떠나야 했다. 부동산에 내놓았다. 시세는 2억 8천만 원이었지만 금매로 2억 6천만 원에 내놓았다. 빨리 팔고 싶었다. 늦어지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지만 팔리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너무 싸게 내놓았다며 가격을 올리라고 했다. 하지만 철수는 거절했다. 빨리 팔아야 한다고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했다. 2달째가 되자 명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철수가 달려갔다. 명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다. 이 집을 떠나기 싫다고. 여기서 아들들 키웠다고. 모든 게 익숙하다고. 철수는 명자를 안아주지 못했다. 자신도 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명자의 등을 토닥였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부엌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다음 날 구매자가 나타났다. 30대 부부였다. 첫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했다. 집을 둘러보며 좋아했다. 남양이고 학교가 가깝다고 했다. 2억 5천만 원에 사겠다고 했다. 철수는 승낙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철수의 손이 멈칫했다. 이 도장 하나로 21년의 삶이 끝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도장을 찍었다. 명자도 옆에서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잔금 치르는 날 집을 비웠다. 이삿짐은 거의 없었다. 큰 가구들은 모두 두고 갔다. 새 주인이 쓰라고 했다. 캐리어 2개에 옷가지와 몇 가지 물건만 담았다. 사진 몇 장. 아들들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그것들만 챙겼다. 마지막으로 빈 아파트를 둘러봤다.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들. 모든 공간에 추억이 있었다. 아들들이 뛰어놀던 거실. 명자가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주방. 함께 잠들었던 안방.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문을 닫았다.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철수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명자가 뒤따라왔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철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21년을 산 건물. 이제 남의 집이 된 곳.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새 주인들이 짐을 풀고 있는 모양이었다. 저 집에서 이제 다른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다. 임시로 얻은 월세방으로 향했다. 노원구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곳의 원룸이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0만 원. 석 달만 계약했다. 비자가 나올 때까지만 머물 곳이었다. 비자 신청 후 2달을 기다렸다. 그 2달은 더욱 지옥 같았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다. 이메일을 10번씩 새로 고침했다. 혹시 거절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아파트도 팔았는데 어디서 살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괴롭혔다. 친구들에게 이민 간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친구는 대단하다고 했다. 어떤 친구는 미쳤다고 했다. 가장 친한 친구 동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소주잔을 들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소주 2병을 비웠다. 마지막 잔을 들며 동식이가 말했다. 잘 살아라. 가끔 연락하고. 그게 다였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40년 우정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하면 울 것 같았다. 아들들에게도 알렸다. 큰아들은 놀랐다.
작은 아들은 걱정했다. 둘 다 말렸다. 너무 무모하다고. 나이를 생각하라고. 하지만 철수는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들들은 결국 받아들였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10월 초순 비자가 나왔다.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이메일이 왔다. 승인됐다고. 여권을 가지고 와서 비자 스티커를 받으라고. 철수는 화면을 여러 번 읽었다. 믿기지 않았다. 명자에게 보여줬다. 명자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왔다. 이제 정말 가야 한다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 후퇴할 곳이 없어진 것.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11월 15일 출발. 한 달 후였다. 그 한 달 동안 철수와 명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마다 깨어 천장을 쳐다봤다.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정말 괜찮을까? 정말 살 수 있을까? 비행기는 13시간을 날았다. 중간에 경유지에서 환승했다. 철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좁은 좌석에서 몸을 뒤척이며 시간을 보냈다. 명자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리스본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 오후 2시였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짐을 찾았다. 캐리어 2개. 그게 전부였다. 67년 인생과 65년 인생이 캐리어 2개에 담겨 있었다. 공항 밖으로 나왔다. 11월 중순의 리스본은 서울보다 따뜻했다. 햇살이 부드러웠다. 하늘은 맑았다. 공기는 상쾌했다. 하지만 철수는 그 어떤 것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미리 예약한 우버를 탔다. 기사는 포르투갈어로 무언가 말했다. 철수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도 웃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차는 리스본 시내로 향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다. 오래된 건물들, 좁은 골목길들, 언덕 위의 성당. 모든 게 낯설었다.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다. 철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곳이 이제 내가 살 곳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30분 후 도착했다. 알파마 지구의 한 건물 앞이었다. 3층짜리 오래된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입구. 한국 같으면 재건축 대상 건물이었다.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곳에서 산다고? 건물주가 나와 있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포르투갈 남자였다. 마누엘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 철수도 간신히 영어로 인사했다. 마누엘은 친절하게 웃으며 안으로 안내했다.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2층까지 캐리어를 끌고 올라가야 했다. 철수의 숨이 차올랐다. 67세의 몸에 계단은 가팔랐다. 명자는 더 힘들어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갔다. 2층 문을 열었다. 약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다.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침실이 하나, 화장실이 하나. 가구는 최소한으로 갖춰져 있었다. 낡은 소파, 작은 식탁, 침대. 그게 전부였다. 철수는 방 안을 둘러봤다. 34평 아파트에서 20평으로. 게다가 훨씬 낡았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다.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다. 바닥 타일은 깨진 곳이 있었다. 서울이었다면 절대 살지 않았을 곳이었다. 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실망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다. 6개월 계약이었다. 월세 70만 원.
서울보다는 쌌지만 이 상태로 70만 원이라니. 마누엘은 간단한 설명을 했다. 보일러 사용법, 가스레인지 사용법, 쓰레기 버리는 법. 철수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마누엘은 열쇠를 건네주고 갔다. 문이 닫히자 침묵이 흘렀다. 철수와 명자는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캐리어 2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짐을 풀 기력도 없었다. 두 사람은 그냥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포르투갈어가 들렸다.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다.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지? 장을 볼 때는, 은행을 갈 때는, 병원을 갈 때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짐을 대충 풀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침대, 낯선 소리들, 낯선 냄새. 모든 게 불편했다. 서울의 집이 그리웠다. 익숙한 침대가 그리웠다. 아들들이 그리웠다. 친구들이 그리웠다. 명자가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철수는 모른 척했다. 자신도 울고 싶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어둠 속에서 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온몸이 뻐근했다. 침대가 불편했다. 베개도 맞지 않았다. 명자는 더 심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아침을 먹어야 했다. 하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근처 마트를 가야 했다. 마누엘이 알려준 대로 건물에서 나와 왼쪽으로 2블록 걸었다.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선반에 온갖 물건들이 있었다. 하지만 라벨이 모두 포르투갈어였다.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우유를 사려고 했다. 여러 개의 흰 액체 용기가 있었다. 어느 것이 우유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림을 보고 추측했다. 빵도 샀다. 계란도 샀다. 계산대로 갔다. 점원이 포르투갈어로 무언가 물었다. 철수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냥 카드를 내밀었다. 점원이 다시 물었다. 철수는 당황했다. 식은땀이 났다. 뒤에서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명자가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을 켰다. 화면을 점원에게 보여줬다. 점원이 이해했다. 카드 결제를 진행했다. 철수는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모욕감을 느꼈다. 67년을 살아온 사람이 마트에서 장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가 말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다.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첫 주가 지나갔다. 매일이 전쟁이었다. 간단한 일상이 모두 거대한 장애물이었다. 은행 계좌를 만들러 갔다. 서류를 제출했다. 직원이 포르투갈어로 설명했다. 통역 앱을 사용했지만 복잡한 금융 용어는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다.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계좌를 만들었다. 핸드폰 유심을 사러 갔다. 또 같은 고생을 했다. 요금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직원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불렀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었다. 포르투갈 음식은 맛있다고 했다. 하지만 철수와 명자에게는 낯설었다. 올리브 오일 맛이 강했다. 향신료가 많았다. 치즈가 많이 들어갔다. 한국인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한식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다. 고춧가루가 없었다. 된장이 없었다. 간장도 한국 간장과 달랐다. 리스본에 한인마트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지하철을 타고 찾아갔다. 40분이 걸렸다. 한인마트는 작았다. 재고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고춧가루와 된장과 김치를 샀다. 가격은 한국의 3배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맛이 그리웠다. 집에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였다. 밥을 지었다. 김치를 꺼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맛, 익숙한 맛, 그리운 맛.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서 현실이 다시 덮쳤다. 이렇게 한인마트를 다니면서 산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들었다. 포르투갈 음식에 적응해야 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둘째 주가 되자 명자가 아프기 시작했다.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다. 약국을 찾아갔다. 약사에게 증상을 설명하려고 했다. 번역 앱을 사용했다. 약사가 질문을 했지만 제대로 대답했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냥 효과가 있기를 바랬다. 주인이 나왔다. 60대 중반의 여자였다. 반갑게 맞아줬다. 한국말이 들렸다. 얼마나 그리웠던 소리인지. 철수와 명자는 자리에 앉았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과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밥이 나왔다. 반찬이 나왔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모두 그리운 맛이었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먹었다. 주인이 웃으며 바라봤다.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주인이 물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2달 됐다고 했다. 주인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10년 전에 왔는데 처음 1년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철수는 위로를 받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버텨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주인이 말했다. 오늘 저녁에 여기서 모임 있어요. 한국 노인분들 몇 분이 모여요. 모시겠어요? 철수와 명자는 놀라며 서로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6시에 다시 식당으로 갔다. 이미 5명이 와 있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부부도 있고 혼자 온 사람도 있었다. 철수와 명자를 반갑게 맞아줬다.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사연을 들었다. 이민 온 이유들은 달랐다. 누구는 자식이 포르투갈에 있어서, 누구는 건강 때문에, 누구는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하지만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언어, 문화, 외로움. 그리고 모두 버텼다. 적응했다. 지금은 리스본을 좋아한다고 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고 했다. 여전히 힘들 때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73세였다. 이민 온 지 5년 됐다고 했다. 처음엔 매일 울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포르투갈어도 조금씩 늘고 친구도 생기고. 지금은 여기가 더 편해요. 한국 가면 오히려 답답해요. 그 말이 철수의 가슴에 와닿았다. 1년. 그 노인도 1년을 이야기했다. 광장에서 만난 앙골라 노인도 1년을 이야기했다. 아마 1년이 기준점인 모양이었다. 1년을 버티면 뭔가 바뀌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명자가 말했다. 1년은 버텨볼까요? 철수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11월이 다시 왔다. 리스본에 온 지 1년이 됐다. 철수는 달력을 보며 놀랐다. 벌써 1년이나 지났다니. 돌이켜보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했다. 특히 처음 3개월은 영원처럼 길었다. 하지만 봄부터는 빨랐다. 아들들이 방문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함께 왔다. 일주일 휴가를 내서 리스본을 보러 온 것이었다. 공항에서 아들들을 만났을 때 철수와 명자는 울컥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들이었다.
아들들은 부모를 보고 놀랐다.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표정이 밝았다. 걱정했던 것과 달랐다. 일주일 동안 리스본을 함께 다녔다. 알파마 지구를 구경했다. 벨랭탑을 갔다. 트램을 탔다. 파도 공연을 봤다. 해변에도 갔다. 아들들은 리스본을 마음에 들어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잘 오신 것 같아요. 큰아들이 말했다. 철수는 뭉클했다. 아들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았다. 1년 전 결정이 옳았다는 확인을 받은 것 같았다. 작은 아들이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지. 진짜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적응했어. 철수가 대답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명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놀랐어요. 1년을 버틸 줄 몰랐어요. 근데 버텼네요. 명자가 웃으며 말했다. 아들들도 따라 웃었다. 아들들이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 아들들이 게이트로 사라질 때까지 철수와 명자는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낡은 아파트. 20평짜리 작은 공간. 1년 전에는 실망스러웠던 곳.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익숙했다. 편했다. 집 같았다. 저녁을 준비했다. 포르투갈 빵과 치즈와 올리브, 한국 김치와 멸치볶음, 섞인 식탁이었다. 두 나라가 공존하는 식탁.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1년 더 해볼까요? 명자가 물었다. 철수는 웃었다. 그래야지.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들었다. 포르투갈 와인. 싸지만 맛있었다. 건배를 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아파트에 울렸다.